김태현의 정치쇼.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뭐 윤희숙 의원이죠. 의원직 사퇴. 일단 곽지용 기자, 진짜 사퇴한다는 건가요? 뭐 일단 의사는? 본인 의사가 어제 막 그 기자회견을 하고 이후에 네. 뭐 기자들 질문을 받을 때도 굉장히 본인 의사가 확고하기 때문에요. 네. 일단 뭐 본인 의사가 그러면 네. 뭐 어쨌든 의장한테 이제 사퇴원까지는 분명히 낼 것 같고 뭐 아직 냈는지 아닌지 확인은 안 예, 됐지만. 근데 뭐 그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게 그렇죠. 뭐 내겠지. 그걸 어떻게 안 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안 낼 수는 없는 거고 네. 심지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장이 뭐 만나서 설득을 한다거나 네. 뭐 본회의에서 뭐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안 됐으니까 의원직 계속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상당히 정치적으로 입지가 곤란해지는 네.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결국 그래서 이제 아마 윤 의원의 사퇴 의사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윤희숙 의원이라면 만약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거나 그러면 뭐 세비 반납하고 막 이럴 것 같아. 예, 뭐 그런 왜냐면은 사퇴가 형식적으로 안 되면 월급은 나올 거 아니에요. 또 그것도 받는 거는 의원 계속 하는 거니까. 아주 뭐 그렇죠. 어쨌든. 근데 뭐 그래서 20대 국회 때 뭐 이를테면 뭐 저기 그 민주당에서도 뭐 그 민 의원이라든지 네. 이제 뭐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의장이 사퇴서를 뭐 허가를 안 해주고 계속 뭐 만류를 해가지고 결국엔 임기를 채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전에. 예. 네네. 근데 아마 이제 어쨌든 본인이 등원을 안 하고 활동을 안 하고 세비를 반납하고 뭐 그러면 사실 뭐 사실 자기가 안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어제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기자회견장 찾아서 약간 뭐 울컥하는 모양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당 분위기가 사실 이게 당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약간 양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양분. 그러니까 그 일단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의원들 뭐 대선 주자들 지지층들은 다 반대하죠. 그렇죠. 뭐 사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윤 의원의 결단이 뭐 굉장히 고결하고 뭐 당을 위한 희생의 결단이다. 이렇게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조간에도 보시면 이제 그 굉장히 뭐 신선했다, 뭐 결기를 보여줬다, 뭐 염치를 아는 뭐 그런 선택이다. 책임을 이런 지는 긍정적인 정치인이다, 평가가 이거.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반대 측에서는 뭐 이를테면 민주당 쪽 의원 정치인이나 뭐 지지층 이쪽에서는 그 사퇴한 이유가 좀 석연치 않다. 뭐 이런 의심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같은 건 민주당인데 어제 이제 당 공식 논평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제 그렇죠. 캠프에서 후보들이 이제 중요하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 쪽 캠프에서는 처음에 굉장히 비난을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사퇴 쇼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윤희숙 의원이 한 10시 네. 어제 아침 한 10시 10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어제 아침 9시인가에 이미 이재명 캠프에서 논평을 냈더라고요. 사퇴쇼 하지 마라. 사퇴한다는 얘기도 본인 입장으로 뭐 윤희숙 의원이 한 적도 없는데 이미 논평을 냈어요. 사퇴쇼 하면서 국민 기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려. 근데 저녁에 정세균 후보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진행자가 그걸 물으니 그렇게까지 이거 폄훼하고 할 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톤이 완전 다르잖아요. 민주당은 어때요 입장이 지금? 딱 개개인별로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전체적으로는 뭔가 좀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사퇴 선언을 하고 하는 게 쇼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론 흐름 같은 거를 좀 보면은 윤희숙 의원이 저렇게 굉장히 과감한 결단을 하니까 좀 지지하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걸 좀 보고 아마 정세균 후보가 오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의원들 보면 뭐 한준호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뭐 논평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원하시면 표결 찬성 눌러드릴 테니까 비아냥되지 말고 정중히 부탁하시라라고 비아냥됐거든요. 그거 자체가 예, 상당히 비아냥스럽죠. 예. 정청래 의원도 뭐 사퇴 쇼로 끝날 공산이 크다라고 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의혹을 보면은 윤희숙 의원이 단순히 뭐 아버지가 단순히 뭐 농지법 위반 살짝 해서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고 뭔가 좀 뒤에 윤희숙 의원도 알고 있지 않았냐 뭐 그런 그리고 또 윤희숙 의원이 민주당의 뭐 이런 권익위의 발표라든지 아니면 또 당내 이 대선 후보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 자기는 뭐 직계가족이 이런 비리 의혹이 있는 걸 드러났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공격을 해야 되지 않냐, 비판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조간신문하고 일부 조간신문 아마 뭐 그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노컷뉴스에서 단독 기사 이런 것들을 보면
아버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제 제기는 된 거예요. 결국 그 부분은 이 권익위원회에서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수사 활동가 밝혀질 건데 그렇죠. 네. 일단 그건 그거고 그건 뭐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거고 민주당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직서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의장이 국회법대로 해서 국회에 올릴 거 아니에요. 이거 사직을 허가할 건지 아닌지 국민의힘은 반대하겠죠.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그래봐야 100석이 안 되니까 100석이니까 그렇죠. 민주당 키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뭐 180석이 다 찬성 누르면은 통과될 수밖에 이게 없는 찬성한다는 구조인데. 거야 반대한다는 거예요. 뭐 아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건가? 적인 입장은 안 나왔는데 네. 올라오면은 찬성 누르지 않을까. 한준호 대변인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왜 잘 눌러드리겠다. 정청래 의원은 어차피 안 될 거 알고 사퇴쇼라고 그런 건 왜 그런 거야? 오히려 이렇게 어차피 안 될 거 알고 사퇴쇼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윤희숙 의원을 좀 더 궁지에 몰아넣는 거 아니냐.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사퇴를 이렇게 던지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드는 여론이 좀 더 윤희숙 의원에 지지하는 이런 게 많아지는 효과를 불러일으켰는데 민주당 네. 쪽에서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저거 사퇴쇼 프레임을 어떻게든 좀 몰고 가면은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면 우리가 오케이 눌러주면 되지 않냐. 그리고 큰 정치적 부담도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서초 갑이 윤희숙 의원이 네. 뭐 지역구기 때문에 거기는 뭐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예, 국민의힘이 어차피 가져가는 몫이기 어차피 때문에 우리 게 아닐 거야 뭐 이런 그리고 거. 아마 민주당 내도 그렇고 아마 여론도 뭐 어젯밤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는 그냥 사퇴를 한다고 하니 그 자체가 약간 신선한 충격을 안긴 면이 있었는데 뭐 이제 실제로 어떤 방금 말씀하신 어떤 추가 보도라든지 이제 이런 정황이 좀 보도가 된 다음에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회 내 분위기나 여론이 좀 달라질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여론을 움직이는 거 보고 움직인다는 건가요? 좀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민주당은 뭐 언론중재법 때문에 거기 온데 정신이 가 있고 윤희숙 의원이 사실 사퇴를 안 던지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다른 그 12명 중에 한 명으로 붙였을 텐데 사퇴쇼를 던지고 여론이 집중되면서 그럼 도대체 윤희숙 의원의 이 문제는 뭐냐, 농지가 뭐가 문제냐 하면서 더 언론이 좀 집중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고 이번 주 내내 그 의혹에 대해서 파헤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윤희숙 의원의 사퇴를 해서 민주당이 찬성을 했어요. 찬성을. 그렇죠. 그럼 윤희숙 의원이 이제 배지가 날아갔어요. 네. 그러면 당장 야 그럼 민주당에 있는 다른 의원들은 뭐야? 이 얘기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이미 벌써부터 그런 거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랑 이낙연 후보의 캠프에도 방금 전에 곽 기자가 확인해 줬는데 면복 중에 가 계시잖아. 의혹 있는 분들. 뭐 의혹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네. 뭐 그분들도 그분들이고 국민의힘의 나머지 다섯 국민의힘 명 나머지도. 그분들도 지금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졌죠. 네. 뭐 그렇긴 한데 뭐 사실 제가 뭐 송영길 대표가 이제 12명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하겠다라고 처음 했을 때 굉장히 신선하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와 이런 정치적 결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효과가 역시 용두사미로 탈당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2명만 제명시키고 10명이 지금 그대로 민주당 의원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이 계속 국민의힘 비판하고 공격하고 우리는 사실 그런 거 없었어요라고 얘기하듯이 그냥 계속 공격하듯이 윤희숙 의원이 올라오면은 그냥 표결 누르고 비판 오는 거 뭐 잠깐 눈 감고 그냥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저기 청취자가 의견들을 보내주시는데 청취자분들이 김혜린님은 쇼 끝은 없는 거야. 어서 많이 듣던 노래인데 이거 정치적 로고쇼입니다. 쇼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유튜브로 할렐루카님 어제까지만 해도 나도 윤희숙 지지했는데 오늘 기사 보니까 사퇴가 다 뭐 앞서 잠시 언급해드렸던 뭐 아버지의 그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있었던 기사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반대하시는 분이고 비판하시는 분이고 자 굉장히 응원하시는 지지하시는 댓글 이용우님 사퇴쇼든 뭐든 민주당의 12명은 뭐 했나요? 아직도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꼭 못난 소리 하네요 하셨고요. 이승엽님 그래서 2달이 지난 민주당 12명 어떻게 됐나요? 하셨습니다. 뭐 여론이 이렇게 갈릴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아버지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 맞는지 안 했는지랑 그다음에 결국 이제 국회에 올라갔을 때 민주당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 한번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얘기 더 해볼게요. 국민의힘 어제 비전 발표했잖아요. 뭐 있었어요? 주목받은 거? 뭐 주목받은 게 사실 근데 언론은 딱 2개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 네. 발표한 거 중에서 윤석열 예비 후보가 얘기했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누구였지?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없을 것이다랑 그다음에 비전 발표 끝나고
홍준표 예비후보가 얘기했던 이건 뭐 초등학교 학예 같아서 이거 두 개 주목할 것 같던데 언론은? 성대모사 상당히 비슷하신데요. 아, 비슷해요? 네. 그냥 한번 던져봤는데. 아무튼 그 두 가지가 가장 주목을 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긴 했는데요. 일단 이게 기사로 전달하기가 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너무 길어, 맞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좀 직접 시청각으로 봐야 이게 재미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글로 쓰면 사실 말로 옮겨도 그렇고요. 이를테면 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이거는 뭐 일부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그 전 처음에 못 알아볼 뻔한 게 그 머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포마드를 그러니까. 발라가지고 7:3으로 딱 넘기고 쫙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 그 쉐이딩이라 그러죠. 머리 밑에 이렇게 까맣게 라인 칠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하고 뭔가 그 메이크업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더라고요. 눈썹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딱 칠하고. 자세히 보셨네. 네, 그리고 대기할 때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니까 그 자세 지적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다리 안 벌렸어요? 다리를 너무 벌리고 앉는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이렇게 봤더니 안 벌린 건 아닌데 각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안 벌린 거. 그렇지, 갑자기 붙이면 힘들거든. 각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발표자 12명 가운데 좀 그 상대적으로 보도는 많이 안 됐지만 당 현장에서 약간 시선을 강탈한 부분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BGM 나왔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이제 저희가 발표 같은 걸 할 때 뒤에 파워포인트 동영상 같은 걸 띄워놓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영상이나 시청각 자료가 아니라 그 캐논 변주곡을 틀어놓고 그 음악에 맞춰서 약간 좀 감성적인 톤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떤 웅변 톤이랄까 약간 연극 톤이랄까 그런 톤으로 해서 특히 이제 젊은 이걸 유튜브로 이제 중계로 지켜본 젊은 이제 시청자들 중에는 이제 오른쪽에 댓글들을 막 쓰는데 이게 뭐 뮤지컬이냐 뭐 충격적이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나 근데 퍼포먼스도 하나 있었잖아요. 안상수 예비후보 뭐 쓰레 빗자루 가져와서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그 예전 국정감사 때 보면은 그 초선 의원들 중에서 이제 보면은 무슨 뭐 동물 가져 나오고 막 무슨 뭐 입고 나오고 로봇 가지고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낙지 가지고 나오고. 낙지 가져 나오고 확실히 안상수 그 전 시장의 그 오랜 그 의정 경험이 빛을 발한 것 같고요. 일단 패션도 굉장히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 약간 보라색에 가까운 푸른색 정장을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 네. 보니까 눈썹 문신까지 하시고. 근데 어쨌든 어제 빗자루. 근데 대선 후보 비전 발표에서 소품이 나오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져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관심 없죠? 국민의 비전 못 발표. 봤어요 사실 비전.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예, 언제 했어요? 이거 진짜 못 봤고 10여 명이 나오기 때문에 못 보신 게 당연한 게 어제 저기 낮 1시부터 했어요. 낮 1시에 한창 경제 활동하고 있을 때 이걸 하면은 누가 이거를 볼 수 있을지. 예. 근데 민주당에서 캠프에서도 전혀 반응이 왜냐면은 예를 들면 뭐 유력 후보 민주당 입장에서 연세 명을 다 체크할 수는 없을 테니까 최소한 윤석열 그렇죠.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야 뭘 들고 나오는지 볼까? 그렇죠. 뭐 이렇게 좀 보지 않았을까? 뭐 모니터링은 다 했을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 취재된 게 있어요. 모니터링 결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요, 뭐 그러진 않았는데 저 어제 언론중재법 취재하느라 자세히 그래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어요. 언론중재법 하고 싶다는 얘기구나. 아니, 알겠어요. 않은데. 언론중재법 넘어갈게. 네. 일단은 고정훈 기자는 어제 비전 발표에 국민의 비전 발표에 대해서 각 민주당 캠프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심 없다.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전 발표 오늘 아침에 알았다. 그럼 알았어. 어제 본격적으로 엄청난 취재를 했다고 본인 스스로 자평하는 언론중재법. 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 지금? 뭐 이제 30일 날 본회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원래 어제 열렸어야 되는데 취소되고 뭐 별 이유는 아니고 이제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바로 당일에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30일로 미뤘고요. 다음 주 월요일 30일에 통과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바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고 서로 이제 카드를 내놨는데 민주당에서는 전원위원회 소집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열겠다라는 아마 두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전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300명이 다 모여가지고 토론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를 본회의에 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대신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무제한 토론을 하는 건데 그리고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겠지만 무제한 토론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1시간이고 10시간이고 24시간이고 계속 발언을 해서 표결을 좀 지연시키는 전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양당의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민주당의 전략 일종의 국민이 허를 찔린 건가? 전원위원회 한다고 하면서 어제 시사를 보니 이거 전원위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국민들께 이게 왜 필요한지 우리가 알리겠다라고 민주당이 정면 승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언론 단체 그다음에 뭐 외신까지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개정을 해서 여론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원위에 열어가지고 토론을 붙이겠다는 얘기는 화력으로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 그러니까 뭐 언론중재법에 대한 홍보가 좀 덜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중재법의 가장 핵심 타깃은 언론사기 때문에 네. 얘네들 자기들 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다 보니까 보도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을 아마 민주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홍보도 하고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여론이 돌아설 거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은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야당의 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거든요. 민주당도 할 수 있어요. 필리버스터에 중간에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힘드니까 두세 시간 하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올라가면은 막 10시간, 11시간, 24시간 막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언론의 집중은 거기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막고 전원위원회를 하자. 예. 그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는 찬반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전원위원회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법안 내용을 수정하고 그거를 그 구체적인 뭐 이렇게 수정하고 빼고 이게 다 가능해지거든요. 아, 그렇지. 지금 당 내에서도 약간 비판이 있고 언론 단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고 그 언론 단체들의 성향 그 입장도 굉장히 이제 비판적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받아들여 가지고 현장에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제 수정을 하면서 반대 여론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다. 뭐 이런 계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같은 사안인데 전원위원회하고 필리버스터 또 해야 되냐. 그래서 아마 필리버스터를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려는 포석인 것도 같습니다. 일단 전원위원회가 4분의 1이면 되는 거니까 열리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원하면. 그렇죠. 근데 저번에도 이제 민주당이 각종 법안에 대해서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뭐 했던 거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뭐 전단 살포 금지법,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전원위원회 열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항상 흐지부지 됐어요. 이게 무슨 실익이 있냐라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될까라는 의문이 좀 많이 들어요. 아니 저는 그래도 그게 궁금했었던 거예요. 민주당의 전원위원회 하자는 어떤 깊은 그런 속내가 있을까. 예, 국민들께 직접 알리겠다. 여론의 반전을 꾀하겠다. 송영길 대표도 필리버스터가 열리면 내가 제일 먼저 할 거다. 내가 1순위로 해가지고 다 알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좀 홍보 효과가 덜 됐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전원위원회 하면 민주당에서는 저런 생각으로 여론을 반전시키겠다라고 하면 정말 화력 좋은 의원들을 배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배치할까? 양당 선수들. 그럼 이거에 대해서 탁월한 언변이나 이런 게 토론 실력이 있는 에이스들 총출동하는 건데 그걸 보고 싶더라고요. 어떤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뭐 전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임위 연장일 뿐이라서 그다지 좀 뭐랄까요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런 취지로 반응을 했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4분의 1이 요구해서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여론전 그리고 아마 언론 출신 뭐 예를 들면 뭐 문체위에서 활약이 좀 많았던 뭐 최영두 의원 같은 이제 이런 의원들이 전진 배치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원위원회가 민주당에게 뭐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뭐 한 거 보고 판단하시죠. 다음 주면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오늘 국회 정보 보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훈 기자, 고정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et's get to get and spend some quality time.